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공세를 올리고 있죠. 자,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배 소장님, 우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분들이죠. 먼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번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어제 새벽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영장에 발부돼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고 예.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예. 앞으로 정치적인 공방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김용 부원장이 그냥 단순히 민주연구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순 인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이 김용 부원장이 그칠 일이 아니다.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내용이겠지만 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용 부원장보다도 더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까지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다분해졌다라고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관계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예.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뭐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길면 길어지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정치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도 부담을 또 영향을 예.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장동으로 1년 재미 봤으니 대선 자금으로 1년 재미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해도 너무한 편파 수사, 표적 수사입니다. 예. 해도 너무한 편파 수사, 표적 수사.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일가에 대해서는 뭐 2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것 자체가 검찰의 형평성 예. 그리고 또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는 편파 수사, 또 표적 수사, 보복 수사,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검찰의 독립성을 좀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팔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 이원석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의 그런 이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의 검찰이 과연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선긋기 나는 모른다라고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은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사실상 대장동 수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네. 뭔가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 거래가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적으로 구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입장을 바꿨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잘 알겠죠. 본인이 어떤 계기로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 또 최근에 진술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하지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음이 변하는 계기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자기도 죗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죗값을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세계에는 의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예.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는 100번 아니 1000번 정도 뭐 술을 마신 적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는 검찰로부터 해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변호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인식을 했다라는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이 뭐 검찰에 해유했든 해유하지 않았든 간에 재판부에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정황 근거거든요. 분명한 근거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 방금 전에 이제 배종호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빙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또 공방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발언 내용 또는 자백 내용 또는 해명 내용과 실제 근거 또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어떤 장소에서 주었다. 예. 그런 정황 증거가 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검찰의 이 구속영장 요구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네. 통해서 알겠습니다. 발부가 된 내용으로 봐야겠죠.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뭐 8억인지 6억인지를 대선 자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자, 특검을 제안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요구하니까 시간 끌기용 정치 공세다 하면서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은 뭐 이재명 대표만 바꾼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예, 서로 당초에는 바꾼 거죠? 예. 특검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주당이 여권이었는데 그때 수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특검하자라고 이제 공세적으로 역공에 나섰고, 그런 때는 이제 또 국민의힘이 좀 수세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고,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이런 된 상황에서는 지금 검찰의 파상적인 수사에 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금 화면에 본 대로 그러면은 총망라해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사준 문제라든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라도 다 특검을 하자라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도 신속하게 하자라고 과거에 제기했던 것과는 이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글쎄요. 지금 이제 예. 태도가 바뀐 것인데, 이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예. 문제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법사위가 통과가 안 되면은 또 패스트트랙
걸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됐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다시 이걸 재의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특검 제안은 결국 이제 여권의 파상적인 공세에 예. 맞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특검을 주장해오던 여당도 입장이 바뀌었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특검을 즉각 거부했어요. 네.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네. 우선은 이 검찰 특검을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 수사를 예. 지켜보자는 것은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원칙적인 답변일 테고요. 예. 우선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하자, 조사를 하자 이 내용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과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의 누나 사이의 부동산 거래도 특검을 하자. 그럼 이걸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예. 지금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도 얹어놓기 위해서는 법사위원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1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최소. 그런데 지금 여기 시대 전환에 조정은 의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줄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반수 출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줘야 예. 이 특검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의 의원인 상태에서 200명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인들 몰랐을까? 모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는 앞으로 파상적으로 더 측근까지 정진석 실장까지 배소연 씨까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여론전의 포석이 대장동 특검 제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론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연일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고,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권 원내대표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새해 예산안을 이제 그 국회에 가서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 아니죠? 시정연설. 이제 25일 네. 모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모레까지 이제 사과 표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과 표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성의 수사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지금 검찰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이제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의 이런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다면은 본인이 배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DNA가 아직은 특수부 검찰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뭐 전 정권 때리기
수사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상적인 수사를 보면은 결국 뭐 상대가 괴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 뭐 검찰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 예.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도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결주의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 예.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민생 투쟁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장소는 국회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과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퇴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협치를 주장한다면은 오히려 야유를 한다든지 또는 뭐 등 돌리고 앉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배 수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대통령의 네. 사과가 지금 뭐 단순히 검찰의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순방 중에 발언 논란, 그다음에 이제 종북 주사파 발언 논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할 가능성, 그다음에 야당이 보이콧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 사실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는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극한 선택보다는 오히려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이 피켓 시위를 국회 내에서 한다든지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민심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이 일말의 사과에 대한 시도조차 없다면은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사실 좀 대통령이 좀 더 통큰 요즘 워낙 또 경제나 또 민생이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 그리고 최근에 뭐 주사파 발언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색깔론의 전면에 대통령이 서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 사과나 또는 이 이념적인 또 표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나서서 직접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시점에도 대결 구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시정연설이 뭐 불발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그렇죠. 대통령도 지금 이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 시정연설 청취는 책무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책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죠.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먼저 시정연설을 취소하지는 않을 테고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시정연설은 청취하면서 불만이 있다면 불만 의사를 표출할 것이냐, 아예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것이냐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서 민주당이 이제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게 될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거에도 조국 수호로 문재인 정권이 조금 약간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에 뚜렷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뭐 첫 번째 나온 게 그러면 이제 특검하자라는 이제 그런 맞불 공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한다면은 결국 이제 장애투쟁 카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생을 챙기는 정당,
이라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장애 투쟁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장애 투쟁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이제 국회, 의사당이라는 투쟁 장소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장애 투쟁을 할 경우는 자칫 돌아올 기회를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 투쟁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카드는 여권의 이제 대대적인 파상적 공세에 얻어맞는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권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피해자 또는 뭐 야당 탄압, 뭐 정치 보복 이런 이미지를 만약에 국민 여론에 조성이 된다면은 오히려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전략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파상적인 공세에 대해서 과연 여론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 하면은 그렇게 여권에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5주 연속 지금 20%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때리기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리기 그리고 또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일부 결집을 보이고 있지만은 중도 무당층에서는 이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여권의 파상적인 공세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예. 다르게 보는데요. 예. 배 교수님께서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우리 한국 갤럽 지지율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보여주시면은 예. 금요일 발표된 조사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금요일 조사에서 5%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5% 포인트가 빠졌고 이재명 그렇죠. 대표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저 대통령 지지율을 볼 게 아니라 정당 정당 지지율을 지지율을 봐야 봐야죠. 됩니까? 예.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5%가 포인트 빠졌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1% 하락하는 속에서도 1%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물론 큰 폭의 변화는 아니죠. 특히 이제 이런 수사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은 주부층에서의 반응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내용을 정치 탄압으로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법 의혹 규명으로 볼 것이냐 하면 저는 중도층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은 조사의 여론조사 응답자층은 진상 의혹의 규명으로 볼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도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의원인데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의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일반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이야기예요. 네. 심지어는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서 서른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도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1,600명의 투표자들이 망연자실할 때 이재명 대표는 정신을 차려서 방산주인 조선에 주식 투자를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당의 지지율에 지금 부정적 타격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주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 내에서 나오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를 어떻게 앞으로 다독거리고 또 차단할 수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큰 과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좀 지금 반박을 거기에 좀, 대해서 말씀 좀 하죠. 얘기를 당 하면은요. 지지율이 조금 일단 정당 지지율은요. 예. 갤럽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3대 33 동률이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5%포인트 하락한 결과인데 예. 그러나 리얼미터를 보면은 예. 46대 36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높아요. 예.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이 중요합니다. 추세가. 예. 대선 전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동안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포인트가 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 경제 또는 외교 안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결주의적 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보수층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중도와 무당층의 이탈 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갤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5주째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과 동반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 거짓말 대통령이다라면서 정면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 169명 전원으로 지금 정부 여권의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규탄声明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의 대대적인 공세에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다. 예. 그리고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거는 이 단일 대우에 비교하면은 매우 미미한 흐름이다. 예.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젖전수가 태풍이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반론이 윤석열 있으신가요? 대통령 예. 국정 수행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예. 칭찬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 내려갔다라고 분명히 분석을 해드렸고요.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받고 또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예. 이것이 당의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 내부에서 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저는 흐름을 예.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 그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점이 이재명 대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전반적인 의견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단일 대우라는 말씀이시고 이재명 뭐, 대표도 예. 지금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여론사 관련해서 좀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쭈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예. 수사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장기적으로 뭐 대통령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에만 영향을 끌어올리는 주나요? 요인은 아니겠죠. 예. 수사를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운영 지표가 긍정평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예. 또 지지층들도 결집이 돼야 되겠지만 중도층이나 또 MZ 세대 예.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 들어오기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예. 또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예. 성과를 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정호 세한대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